명동, 강남, 홍대, 가로수길, 서울의 대표 골목 상권이죠. 자, 요즘은 이 성수를 빼놓고 서울의 상권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자, 어떤 매력으로 이 서울의 핫플로 떠오른 것인지, 그 인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석 프로젝트 렌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월요일에 하는 인사로 주말에 성수 가봤어? 그런다고 그래요. 네.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근데 대표님을 뭐 성수동의 스티브 잡스?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스티브 잡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팝업이라는 건 워낙 잡다한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잡부가 맞습니다. 팝업, 그러니까 네. 팝업 스토어. 우리가 마치 인터넷 팝업 창처럼 잠깐 생기고 이제 금방 문 닫는 그런 이제 매장, 어떤 브랜드 테스트해보는 그런 매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으로 기획하신 분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왜 성수동을 이렇게 눈여겨보셨어요? 사실 성수동 하면은 뭐 공장, 낡은 창고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갈 이유가 없는 거리였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그 동네가 가진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좋았고요. 그 시점에 이미 작은 커피숍이라던가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네. 소위 문화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랬던 성수동이 왜 지금의 핫플이 되었을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라고 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건 팝업 스토어죠. 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그 팝업을 보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네. 하나의 관광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님이 기획하신 게 한 2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한 250여 회 정도의 팝업 스토어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거 정말 신선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꼽는 팝업 스토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일단 코로나 때 다들 너무나 걱정이 많으실 때 저희도 네. 걱정을 하다가 성수당이라고 네. 유명한 무당을 한 분 모시고 와서 점을 봐주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일 많이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좀 기억나는 팝업 스토어라면요?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나 초콜릿 하우스가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고요. 네. 그다음에 어메이징 오트, 그래서 비건 디저트 카페 형태로 예. 팝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저 가나 초콜릿 팝업 스토어 같아요. 네, 어떤 지금- 컨셉으로 기획하셨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초콜릿을 가끔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을 제외하고는 네. 잘 먹는 일이 잘 없어요. 누가 선물하면 먹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사서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초콜릿을 즐기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초콜릿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주자가 사실 이제 원래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초콜릿의 맛을 선물하기보다 어떤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초콜릿을 즐겁게 즐기는 다양한 환타지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 팝업 스토어의 목적이었죠. 그럼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는 성수동을 지금의 팝업의 성지로 만든 팝업 스토어는 뭐였을까요? 꼭 본인 거 아니더라도.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였던 것 같아요. 시몬스면 침대 회사? 네, 침대 회사에서 만든 네. 팝업 스토어인데 예.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열었었고요. 저 매장은 약간 철물점 같은 형태로 해서 다양한 굿즈들을 파는 소품샵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힙한 철물소? 네, 네. 힙한 철물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기업이 전략적으로 마케팅 수단으로서 팝업 스토어를 첫 번째로 활용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팝업 스토어 하니까 스몰 브랜드, 그러나 빅 스토리 같은 네. 그런 이미지인데 네. 어떤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데 실제로 그런 팝업 스토어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상가외로 사람들이 사실 TV 광고를 아무리 받아들여도 네. 아무리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오프라인에서 좋은 매장을 발견하면 기억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본인들이 열심히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서 성수동 뭐 건물값, 임대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성수동은 기대감 때문에 수익률보다 토지가가 먼저 움직인 동네잖아요. 네. 지금처럼 팝업 스토어 하려면 임대료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제가 아는 제일 비싼 스팟 중에 하나는 워낙 크기는 해요. 그런데 네. 하루에 한 3,500만 원 정도까지 하루 임대료가요? 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그 정도 비용 써서 실제로 그럼 손님들의 구매력까지 이어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됩니까? 사실 원래부터 마케팅이라는 장르는 직접 구매력과 연관이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는 방법으로서 팝업 스토어가 기존의 TV라는 채널보다 매력적인 채널이 된 거죠. 근데 사실 팝업 스토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가 될까 이게 항상 궁금하긴 한데 잠깐 짓고 부수고 또 짓고 부수고 하다 보면은
배출되는 어떤 공해 이런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성동구 사업장 폐기물이 4년 새 한 10배 정도 늘었는데 팝업 스토어가 여기에 좀 약간 일조한 거 아닌가. 조금은 일조를 했을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워낙 지금 공사가 많고 사람들이 워낙 늘어나기는 했지만요. 네. 팝업 스토어들이 많게는 2주에 한 50개에서 60개씩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도 기획자로서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거를 시스템 모듈로 만들어서 폐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때로는 정말로 모든 걸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친환경 자료들을 사용을 해서 쓸데없는 폐기물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 정말 이제 핫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건데 힙하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사람의 심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이 지금 거의 고점에 왔다. 여기가 끝물이다라는 뷰와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그런 뷰가 공존하고 있는데 대표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미 성수동은 선순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팝업 스토어 말고도 계속해서 오피스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예. 새로운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라면은 뭐 스타트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사옥들이 계속해서 강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오히려 성수로.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순환은 시작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순환 시작됐고 그게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유지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최소 5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5년은 더 간다. 그럼 5년 뒤에 네. 제2의 성수로 좀 미리 눈여겨보고 계신 곳은 어딜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남산 주변의 후암동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동대문 쪽으로 네. 올라가는 사대문 안쪽에 새로운 스팟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동대문 쪽을 눈여겨보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동대문은 사실 이제 성수가 충분히 발전을 하고 나면 성수에서 동대문은 생각외로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성수에서 발전한 트래픽이 동대문으로 놀러 가는 것들이 쉽고 동대문이 지금 사실 워낙 한적하고 좋은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결국 이제 팝업 스토어는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지금은 오늘 주문해도 바로 내일 내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앞으로 10년 뒤에도 과연 이 팝업 스토어가 계속 존속할 것인가? 그 미래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때도 성공 스토리를 쓰고 계실까요? 이 팝업 스토어로? 아마 시간이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이 그렇게까지 편해졌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훨씬 더 좋은 밸류와 좋은 경험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성수동의 EQL 같은 공간은 매장인데 공간의 30~40%가 거의 2주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뜨는 상권이었던 격리단길 같은 경우도 결국 그 높은 임대료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영세상인들이 밀려나면서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된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네. 네, 비슷한 고민을 성수동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그 부분은 관에서 하기에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실 한계가 있으실 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수는 땅이 워낙 넓고요. 그다음에 투기가 어려운 재개발 지역이 아직 좀 있다 보니 예. 아마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건물주의 욕심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는 관계를 네. 만드는 게 본질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수백 개의 팝업 스토어를 하시면서 그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디서 주로 많이 얻으세요? 저도 끊임없이 좋은 공간들을 찾으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뭔가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나 그 아이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팝업 스토어의 본질은 성수동이라기보다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 어디에서 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성수동이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지역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럼요. 사실 성수가 아니어도 좋은 콘텐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몰려갑니다. 그게 SNS가 활성화되고 난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지방에 있더라도 네.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사람들이 리스트를 업해놓고는 찾아가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팝업 스토어 뭐 컨셉 잡은 거 혹시 있으면 살짝 공개해 주시고 가시면 어떠세요? 다음 팝업 스토어는 성수동에서 재밌는 게임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게임장. 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네요. 네, 네. 이 정도만 듣고 다음에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네. 네, 최원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